네, 수능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가는 두 물체의 질량이 EM과 M인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크기가 F0인 중력이 작용한다. 나는 가에서 물체의 질량과 물체 거리를 바꿨을 때 질량과 거리를 바꿉니다. 그랬을 때 힘의 크기가 F인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이때 이 F 값은 얼마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만류인력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요 식은 선생님이 외우라는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만 넘어갑시다. M1, M2 이렇게 식이 주어져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F0라는 힘인데 이 F0는 G 곱하기 거리 R제곱이고 각각의 질량은 EM과 M이기 때문에 EM 제곱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근데 F는 얼마냐? 요거는 중력상수 G에다가 2R을 제곱하기 때문에 4R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4M과 3M이니까 12M 제곱이 돼요. 자,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G 곱하기 R 제곱에 얼마? 3M 제곱이다 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3. 자, F0가 요 값이었습니다. 그럼 이 값 자체를 F0에 대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어떻게 되냐? 2분의 3 F0다 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유낙하하는 실험입니다. 이랬을 때 쇠구슬을 가만히 놓고 낙하하는 모습을 스마트 기기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을 해서 쇠구슬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표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위치라는 거는 낙하한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를 0으로 본다면 낙하한 거리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했던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봅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진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특정 시간까지의 요 면적이 무엇이냐? 이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낙하거리가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비율로 공부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축 시간이 되고 세로축은 속도가 돼요. 근데 속도는 중력과 속도 9.8에다가 시간을 곱했는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하게 되면 4.9의 t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4.9t제곱의 요 값은 계산하면 미터 단위다, 그죠? 근데 시간이 0.1초예요. 자, 그러면 여기 0.1을 제곱해버리면 1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9를 100분의 1 하면 4.9m의 100분의 1, 4.9cm가 되니까 이렇게 4.9cm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초 때까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0.2초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0.2는 제곱하면 얼마죠? 0.04가 됩니다. 근데 0.0을 그냥 무시하고 4.9에 4를 곱했는 값이 기억에 들어간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4.9 곱하기 4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9 곱하기 4를 할 건데 실제로 선생님은 5 곱하기 4를 해서 빼기 0.4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5, 4, 20에 0.4를 빼니까 19.6이다 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는 19.6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값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계산했는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첫 시간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9cm를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요 구간은 어떻게 되냐? 요 구간을 계산해 보면
0.1초라는 시간 동안 4.9cm를 이동하니까 49cm/s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니은은 요 둘 사이 거리를 봐야 돼요. 요 둘 사이 거리를 본다면 소수점 3, 8에서 4 뺐으니까 4, 7에서 4 뺐으니까 3, 34.3m를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되냐? 0.1초라는 시간 간격이겠죠? 그때 34.3m를 이동해야 되니까 343이다 라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쇠구슬의 운동 방향. 자,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근데 운동 방향도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같다. 기억 맞아 들어가겠죠. 니은 기억은 19.6이다. 19.6이었죠. 디귿 니은은 343이다. 맞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될 수 있겠죠. 자, 3번은 높이가 2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입니다.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이 될 겁니다. 얘들이 수평면에 도달했어요.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n과 2m이다.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B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9.8. 자, 그러면 B의 중력은 얼마냐? 2m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9.8이다 라고 볼 수 있고, A의 경우는 m 곱하기 9.8이다. 따라서 2m 곱하기 9.8이 m 곱하기 9.8의 2배다. 기억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 둘 다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할 거니까 연직 방향이다. 맞죠? 디귿 A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A의 낙하거리는 h입니다. 그러면 그때 B도 h만큼 낙하해야 되겠죠. 자, h만큼 낙하했어요. 그러면 남은 거리는 얼마냐? 당연히 h가 돼야 되니까 이때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h이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가만히 놓았어.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졌더니, 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둘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로 가속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랬을 때 PQ 수평면 PQ를 통과하는데 AB가 P에서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의 속력의 2배이고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P에서 본다면 P 여기입니다. 이 B라는 녀석은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를 가지느냐? 처음에 던진 속도 V 그대로 가져야 돼. 근데 연직 방향은 아래쪽으로 지금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있다. 맞죠? 근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연직 방향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분의 V가 돼요. 그럼 이 친구도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얼마냐? 2분의 V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Q 여기서는 V로 움직여야 되겠죠. 왜? 얘의 2배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여기 왔을 때는 아래쪽으로 V, 수평 방향으로는 V로 움직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Q에서 B의 연직 방향 속력은 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거는 무엇이냐? Q점에서 연직 방향의 속력 V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4번까지 풀었고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네요. 자, 동일한 높이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에 물체 B를 V로 던졌다니 라고 했어요. A와 B는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B를 던지는 순간 B의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이다. 자, 2초 동안 낙하를 합니다. 이랬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중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당연한 소리죠, 이거는. 자, 니은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당연히 중력 가속도로 같다. 맞죠? 자, 디귿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2초보다 작다. 둘은 동시에 낙하해야 되니까 2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6번은 이런 거예요. 물체. 질량이 같은 물체 ABC가 있어요. ABC를 발사합니다. 이때 AB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A의 작용의 중력의 크기는 B의 작용의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A와 B의 질량은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중력의 크기 다시 안 적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다. 니은 B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증가한다. B는 수평 방향, 연직 방향 둘을 봐야 된다. 맞죠? 자, 수평은 어떻게 되냐? 등속 운동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연직은 자유낙하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한 가속 운동을 해요. 자, 즉 연직 방향의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이 둘의 합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귿 C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원운동을 하니까 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속력은 일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속력은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봅시다. 7번은 이런 그림이에요.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수평방향 힘을 가했을 때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기억 0에서 2초까지 본다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어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힘 곱하기 시간으로 풀면 된다. 그죠? 근데 0에서 2초까지니까 0초부터 2초까지 힘이 얼마냐? 30N이에요. 2초가 걸렸으니까 얘는 얼마냐? 60Nm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니은 0에서 4초까지예요. 시간이 바뀌었어요. 자, 이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 말로는 이게 뭐냐? 충격량은 이거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힘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럼 이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바뀌네요. 바뀌면 면적을 구하면 된다 했으니까 2초까지 처음 2초 동안은 30N 곱하기 2초 그 다음에 20N 곱하기 2초가 되니까 이건 얼마냐? 60 플러스 40이니까 100kg. 운동량의 변화량이 했으니까 미터 퍼 세크다 라고 해서 니은, 기억 둘 다 맞는 게 되겠죠. 디귿 4초에서 6초까지 이때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을 거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건 충격량이 0일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4에서 6초를 봅시다. 4에서 6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0이네. 자, 그러면 4에서 6초 사이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은 0이고 곱하기 시간 2초다. 따라서 0이 되니까 이거는 충격량이 0이에요. 충격량이 0이라는 건 운동량 변화량이 0이고 운동량 변화량이 0이라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같은 속력 V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자, A라는 녀석은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 충돌 후에 정지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각각의 질량은 4m과 m이다. 그쵸? 자, 이랬을 때 AB가 벽과 충돌할 때부터 힘의 시간을 나타낼 것이다. 시간 축과 만드는 넓이는 AB가 각각 OS와 S이다. 자, OS와 S 충격량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봅시다. 자, S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S라는 건 충격량이다, 맞죠? 자, B에서 가에 B의 충격량을 봅시다. B의 충격량은 S예요. 이거는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음 운동량 MV가 된다, 맞죠? 그러면 크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무시해서 요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맞아 들어갈 수 있죠. 자, 니은은 어떻게 되느냐? OMV예요. A는. 자, 벽과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묻고 있다, 맞죠? 자,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합시다. A는 어떻게 되냐? A는 OS니까 S가 MV였으니까 O 위에 A에다가 합시다. A에 OMV라는 충격량을 받을 거예요. 그쵸? 그 값이 어느 방향이냐? 왼쪽이다. 그래서 왼쪽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선생님이 적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나중 운동량 얼마인지 몰라요. 4m이라는 친구가 어떤 대문자 V라고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4mV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값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친구 둘을 비교해 봅시다. 둘을 비교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플러스 해야 되잖아, 그렇지? 쌤 방금 놓칠 뻔했는데 원래 보세요. 원래대로 본다면 지금 선생님은 왼쪽을 플러스라고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 벽에 부딪힌다면 왼쪽으로 충격력 받는다. 플러스 OMV 담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요 A라는 적혀있는 이 공은 튕겨서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 4MV가 될 수 있다, 맞죠? 거기에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요거 마이너스 V가 되니까 마이너스 4MV 되잖아, 맞지?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자주 합니다. 자, 요래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문제가 뭐였죠? 니은에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때 V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4MV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MV다라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벽과 충돌한 후에 A의 속력은 4분의 V다 라고 했어요. 벽과 충돌한 후 속력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대문자 V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4M 대문자 V는 MV가 돼요. 따라서 대문자 V는 얼마냐? 4분의 1 V라는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V다. 디귿 맞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9번. 9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 정지해 있는 물체 A, B를 각각 불어서 발사시킨다. 이때 물체의 질량, 빨대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빨대 속에서 속력은 점점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지해 있다가 충격량을 받는다, 맞죠?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속력은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고 빨라져야 돼. 증가해야 돼.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다 틀렸고 니은 디귿이 남았는데 니은 봅시다. 빨대 속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A의 2배다 라고 했어요. B가 A의 2배. 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건 무엇이냐? 충격량이다, 맞죠? 요거는 같은 말이 충격량이에요.
즉 빨대 속에서 충격량은 B가 A의 2배다. 자, 여기를 비교해보면 B가 A의 2배가 된다. 니은 맞는 말이죠. 디귿 빨대를 빠져나올 때 속력은 B가 A의 4배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빨대를 빠져나올 때 속력,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디귿을 구합시다. 디귿은 여기 AB 앞에다 구해볼게요. 여기는 I0라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마이너스 처음인데 나중은 2m의 VA가 될 거예요. 여기에 처음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 I0라는 B는 충격량은 질량 M 곱하기 VB의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0이다. 따라서 0 사라질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VA는 얼마냐면 2m분의 I0, VB는 얼마냐? m분의 2I0예요. 그러면 4배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디귿 맞아 들어가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10번은 이런 거예요. 쟁반과 폭신한 방석에 각각 질량이 같은 물풍선 AB가 같은 속력으로 떨어졌을 때 라고 했어요. 충돌 전에 같은 속력이고 질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습니다. 자, 쟁반에 떨어진 물풍선은 터졌어. 폭신한 방석에 떨어진 물풍선은 터지지 않았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되냐? 충돌해서 정지한다 라고 했어요. 그때 R자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나의 그래프입니다. XY는 AB가 받은 힘, R자 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골라봐라. 시간이 짧은 애가 무조건 터진다. 맞지? 그래서 얘는 A가 되고 이 친구는 B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기억. A가 받은 R자 힘을 나타낸 그래프는 X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요? 충격량은 다르게 말하면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쵸? 자, 운동량 변화량은 결국은 같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의 의미가 없습니다. 니은에. 자, 그 다음 충돌하면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어떠냐? A가 당연히 시간이 짧다. 맞죠? A가 시간이 짧은데 충격량의 크기는 같으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커야 돼. 그래서 디귿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11번. 11번은 그림은 질량이 각각 2m과 m인 찰흙공이 있어요. 이 공이 h와 4h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후에 바닥에 충돌해서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갖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이거는 A와 B의 충돌 시간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먼저 나왔네요. 기억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합니다. 그럼 이 EK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다 라고 적게 돼 있어요. 중학교 2학년쯤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EK A라는 값은 2분의 1에 A의 질량을 봅시다. A 질량은 2m이네. 2m 곱하기 이 친구는 A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은 V다 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V 제곱이 돼서 어떻게 되냐, mv 제곱이 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했어요. 자, 운동량 변화량 크기 충격량의 크기다. 맞지? 자,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B의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라고 했어요. 이거 B 봅시다. B는 어떻게 되냐, M이라는 녀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거리 B를 보세요. 1대 4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는 거리 B가 시간 간격이 동일할 때 1대 3대 5대 7 이렇게 간다 했지 않았지? 그럼 4라는 것은 1과 3을 더한 거니까
여기서 시간이 t가 걸렸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2t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 v야. 그럼 이 친구는 2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 친구는 2v라는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죠? 왜냐?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는 게 그 물체의 속력이 될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2v로 떨어지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됩니다. 운동량이 되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나중은 정지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11번의 니은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처음 운동량 2mv였어. 나중 운동량 0이었어.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이거는 크기는 2mv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된다, 맞죠? 니은 틀렸어요. 디귿,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R자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 A와 B의 충격량의 크기를 봐야 돼요. 자, A는 어떻게 되냐? V로 떨어져서 정지한다. 근데 2m이야. 그러면 IA는 어떻게 되냐면 2mv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IB는 얼마냐? 당연히 2mv예요. 자, 충격량이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 힘의 크기는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문제. 학생이 발표한 자료예요. 피겨스케이트 선수는 점프하기 전에 무릎을 굽히면서 점프 준비 동작을 취하고 빙판에 닿는 순간부터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착지 동작을 하면서 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한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기억 봅시다. 구부렸다가 펴는 착지 동작.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썼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밑에 봅시다. 선수가 빙판에 가한 충격량. 빙판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빙판이 선수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 이건 뭐냐면 선수가 빙판에게 힘을 가하면 그 반작용이 빙판이 선수에게 힘을 가하게 됐어요. 그 힘은 크기가 같아. 방향이 반대야. 근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같아. 그러면 힘과 시간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뭐냐? 공중에 떠 있을 때 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은 0일 수 없다. 맞죠? 중력은 떠 있든 바닥에 있든 항상 그 물체의 질량, 즉 이 경우에는 선수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다. 디귿은 기억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평균 힘을 줄이기 위한 동작이다. 자, 기억 보세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착지 동작. 아까 선생님이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또는 평균 힘을 줄인다 했으니까 시간을 길게 하여 평균 힘을 줄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유형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